이낙연. 또 이낙연하고 저 이제 악연이 생겼기 때문에 이낙연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민주당 혁신 길 잃어 제2의 DJ 필요한 시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기가 막히죠. 이낙연 전 대표가요, 민주당이 바람직한 혁신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길을 잃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자들을 만나요. 광주에 갔어. 지난 6월 광주에 와서 민주당 혁신의 핵심은 도덕성 회복과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라고 말씀드렸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야 하는데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 이낙연이 생각하는 국민 눈높이, 이 국민은 누구일까 궁금합니다. 모든 당원이, 대다수의 당원이 지금 혁신안을 찬성하고 있고 지지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도덕성과 유능함을 동시에 갖춘 대안 세력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지금 국민께 많은 실망을 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 제2의 DJ 김대중이 필요하다. 본인이 제2의 김대중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발언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양심이 있다면 그렇지는 않겠지. 뭔가 제3의 인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로 해석하는 게 맞겠죠.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혁신안에 대해서는 아직 읽어보지 않았지만 언론 보도를 보고 혁신위가 가야 할 곳이 아닌 엉뚱한 길에서 헤맸다고 생각했다. 혁신한다는 분들이 도덕적 권위를 잃은 것도 뼈아픈 일이다. 이 화법, 빙빙 돌리는 이 화법 진짜 별로다. 자, 어쨌든 반대한다는 거죠. 혁신위의 혁신안은 엉뚱한 거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공격을 하네요. 도덕적 권위, 가족들 이야기도 나왔었고 또 노인 폄하 발언 이야기도 나왔었고 이렇기 때문에 메신저를 좀 공격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혁신안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죠. DJ를 본인이라고 이야기한 건 아닐 겁니다. 그건 이낙연도 양심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요? DJ는요, 김대중 대통령은 진짜 천재예요, 천재. 돌이켜보면 IMF한테 손을 벌려서 나라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걸 복구하는 데만 해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뭘 했냐? 온 나라에 초고속 인터넷을 깔았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국 소리를 듣게 되는 기초 작업을 김대중 대통령은 그 작업을 하셨어요. 제2의 김대중이 필요하다. 그게 이재명이죠. 김대중의 버금가는 천재 이재명. 제2의 DJ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완전히 박살나버린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리는 것 플러스 미래를 위한 설계를 했다는 거죠. 자, 그건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도 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MB나 박근혜, 윤석열과는 차원이 다르죠. 김영삼과도 수준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옛날 자료들 보잖아요. 와, 그 당시에 이걸 어떻게 아셨을까? 이런 장면들이 진짜 많아요. 인터뷰 같은 거 하는 거나 이런 거를 보면 진짜 해안이라고 하죠. 미래를 내다보는, 꿰뚫어보는 그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당시에 초석을 다졌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당장에 티가 안 나는 사업들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 천재 김대중, 전 세계의 존경을 받았던 인물.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하는 극우 꼴통들은 빨갱이라고 아직도 매도하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 저는 진짜 위대한 대통령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방 있잖아요. KF-21 이런 것도 김대중 정권 때 스타트를 했어요. 그런 것들이 시간이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열매를 맺고 있는 중이죠.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가 제2의 김대중이 필요하다 강조를 했는데 있습니다. 우리에겐 이재명이라는 제2의 DJ가 있어요. 천재명이 있다. 자, 이낙연이 혁신안을 공격을 하고 엉뚱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낙연이 윤석열을 당선시키는데 일정 지분이 있다는 거는 다들 아시는 얘기 아닙니까? 대장동으로 이재명을 그렇게 공격을 했고 지금 현재 대장동 나온 거 하나도 없죠. 돈 한 푼 흘러간 증거가 없습니다. 결국 검찰이 하고 있는 게 배임이에요. 백현동도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배임입니다. 자, 배임은 피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횡령과 짝꿍이죠. 근데 뇌물, 횡령 없는 배임은 재판 가도 유죄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할 게 없으니까 지금 성남FC도 정치적 이익을 봤다.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잼버리 망쳐가지고 온 공무원 동원하고 기업 동원하고 윤석열이 한 이 짓, K-팝 콘서트로 퉁쳐보려고 그렇게 동원했던 이 짓도 전부 다 재판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치적 이익을 본 거 아닙니까? 그건 절대 유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배임의 동기가 있어야 돼요. 뇌물을 받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이낙연은 대장동 의혹을 대선 내내 경선 동안 가장 세게 공격을 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윤석열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리고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이낙연은 제대로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억나시죠? 이낙연의 비서실장이었던 사람 정운현, 윤석열 지지, 괴물 대통령보다 식물 대통령이 낫다. 정운현이 윤석열 지지할 때 이낙연 그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행위를 한 자기의 최측근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같은 당이고 경쟁을 했었고 경선을 통해서 당원들이, 국민들이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뽑아놨는데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럴 때 한마디 했어야 되는 겁니다. 안 했어요. 아무것도.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있더라. 커뮤니티에 있길래 가져와 봤습니다. 이낙연,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다. 이례적으로 각별한 소개와 인사 시간이 이어진다. 그는 독실한 크리스천이란다. 나름 그럴지도 모르겠다. 근데 예수쟁이의 향기 대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아우라가 가득한 것은 기후변화 탓인가? 독실한 크리스천이에요. 그런데 제가 신천지 연루 의혹을 제기한 걸로 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신천지와 아무 상관없다. 나 신천지 신도가 아니다. 크리스천이잖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신천지 절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신천지와 관계없다라는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 해주시면 되잖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한테 신천지다라고 하면 얼마나 그거 수치스러운 얘기입니까?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천지하고 관계 있느냐? 신천지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신천지가 아니라고만 공식적인 입장을 내주시면 제가 사과하고 사과 영상도 만들고 이낙연 전 대표는 신천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그렇게 영상도 올리고 하겠다고 해도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면 기독교인이시면 신천지와 아무 상관없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안타깝습니다. 자, 이낙연에게 제가 신천지 연루설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는데 많이 알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다른 진보 채널에서도 제가 명예훼손으로 이낙연에게 고소를 당했다라는 부분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역시 저의 영향력이 역시 너무 듣보잡이야. 좀 이런 게 좀 알려졌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커뮤니티나 이런 데 퍼다 날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